지금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1946년에 각지하에서 레더머신을 만들면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 역사까지 했고요. 에스프레소 역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 이태리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태리 에스프레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태리에서 개발이 되고 에스프레소 문화가 이태리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에스프레소가 나온 지가 한 70년 정도? 100년도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논란이 많고 다이나믹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에스프레소 문화인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그 계기가 스타벅스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개발이 됐지만 세계화를 시킨 건 이제 스타벅스죠. 미국이 그런 거 참 잘 알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1970년대인가? 그쯤 나오고 하워드 실츠가 나중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면서 스타벅스가 에스프레소 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게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에스프레소 문화가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20-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태리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싶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태리 에스프레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커피 7g 플러스 마이너스 0.5g의 커피를 사용을 해서 추출 온도가 8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음료의 온도 67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압력 추출압이 9바 플러스 마이너스 1바, 추출 시간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총 지방량이 2mg per ml, 카페인은 컵당 100mg 이하가 돼야 되고, 용량 25ml에 플러스 마이너스 2.5ml. 이게 이태리 커피 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에스프레소의 정의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이태리에서 말을 하는 전통 에스프레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되게 있을 거라고 봐요. 커피 7g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도도 요즘 얘기하는 온도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이게 전통적으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식 에스프레소라고 굳이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원샷 기준이에요. 스페셜티 위주로 카페들이 돌아가면서 추출 성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죠. 여기 보면 이런 거 부피, 이제 용량 같은 경우 25ml에서 2.5ml 부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예전에 부피로 했을 때 진짜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크레마가 있잖아요. 그럼 추출되는 양을 봤을 때 부피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이태리 에스프레소 기준에서 제일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느냐, 부피로. 크레마 양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레시피를 일정하게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특히 원두 상태에 따라서 크레마 양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원두가 볶은 지 얼마 안 되면 크레마가 많이 나오고, 볶은 지 오래되면 크레마가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무게를 부피처럼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부피하고 무게는 이제 다른 개념이니까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에스프레소는 1온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1온스를 잴 때 크레마를 포함해서 재야 되느냐, 크레마를 빼고 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온라인에서 다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십몇 년 전에 외국 사이트,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 사이트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많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크레마 포함이다, 누군가는 크레마가 포함이 안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논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거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무게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7g 플러스 마이너스 0.5g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태리
커피 기준이었고, 기본적으로 이태리 커피는 중배전 이상, 강배전, 배전도가 꽤 있는 커피에 로부스타가 들어간 커피를 많이 쓰고, 뭐 물론 로부스타가 안 쓰고 아라비카만 쓰는 브랜드도 있고, 상대적으로 배전도가 낮은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솔직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이 변하면서 이 양도 변했다고 저는 느껴요. 이태리에서는 아직도 이 기준으로 거의 다 커피를 마신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에스프레소를 드시던 분들이 이태리 가서 커피를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진하지 않네? 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커피를 원샷을 안 쓰고 투샷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투샷 기준으로 레시피가 잡혀있는 부분. 근데 요즘에 카페에서 18g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g 정도 레시피를 쓰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16에서 23g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에스프레소의 기준도 아까 여기에서 부피로 했었더니 이제 논란이 많더라 해서 무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커피 사용량이 이렇게나 범위가 넓어졌는데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커피 양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미리가 에스프레소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야. 부피 말고 무게로 사용하는 커피량 곱하기 2의 무게를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요즘에는 잡는 편이에요. 사용하는 커피량의 한 2.5배 이상 되는 거를 룽고 정도로 보고, 한 1.5배 정도 되면 리스트레토. 내가 사용하는 커피의 2배수를 뽑으면 에스프레소라고 하자라고 주로 스페셜티 커피나 최근에 커피를 하는 사람들 무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7g에 곱하기 2면 14g이잖아. 25ml면 물이 1ml에 1g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엔 7g 가지고 25ml를 뽑았거든요. 대충 봐서 25g인 거죠. 7g에. 지금 에스프레소의 정의를 보면 14g을 추출을 해야 에스프레소죠. 이태리 에스프레소 기준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지금 이태리 에스프레소 기준은 약간 룽고샷에 가깝죠. 지금의 에스프레소는 예전 유럽 가서 마시는 커피하고 비교해 보시면 리스트레토 샷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유럽 커피를 마셔보면 이거 룽고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범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먹을만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이태리 클래식한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를 추구하는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통 이태리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아메리카노 문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아메리카노는 외국 애들이나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에스프레소 자체가 되게 먹기 편하게 세팅이 잡혀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 초창기 시대 때 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제 기억에는 10여 년 전부터 이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2, 13년 전에만 해도 거의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기계회사에서 신제품이나 이런 거 나오고 라이트 로스팅이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그 당시에 보면 추출 실력도 없었고 로스팅 실력도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면서 잔미가 나오고 그러니까 추출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플 리스트레토가 한때 유행을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이제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라이트 로스팅 된 거를 제대로 트레이닝이 돼서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것들 유행을 한 거에 영향을 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리고 라떼 피플들, 라떼나 베리에이션 이런 거에서 다크 로스팅 된 것들은 커피의 존재감, 쓴맛이 베이스로 맛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커피가 들어갔구나 라는 게 이 정도의 양만 들어가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 라이트 로스팅으로 넘어가면서 커피의 쓴맛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나 시럽을 탔을 때 사람들이 쓴맛이 안 나니까 이게 커피가 안 들어갔구나 라고 느끼니까 커피의 존재감을 늘리기 위해서 커피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그때 발생을 해요. 커피를 때려 넣어서 커피의 존재감을 살리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레시피가 잡히고, 그때는 커피 사용하는 양만큼 추출, 커피 사용량 곱하기 1 정도 추출을 하는 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커피 한 21g을
쓰고 한 20g 정도 추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한 10여 년 전에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밀크 베리에이션 쪽에서 에스프레소 쪽 문화로 넘어오면서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 이쪽이 더 메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진 쪽으로 가면서 이게 다시 전면에 올라오는 풀샷, 에스프레소 풀샷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되고 요즘에는 거의 경론처럼 얘기가 되는 게 커피량 곱하기 2 추출을 하는 게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레시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가 마시는 음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레시피 같은 경우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람이 매니아하고 바리스타예요. 일반 소비자가 에스프레소 잘 안 마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마시는 음료예요. 커피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밸런스와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밸런스의 차이는 분명히 간극이 있어요. 커피를 하루에 4잔, 5잔,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매일 마시는 사람, 그리고 세팅 잡으면서 또 몇 잔씩 마시고 집중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농도와 맛,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농도와 맛은 분명히 간극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이런 스타일의 커피들 있잖아요. 바리스타들과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맛있다고 하지만 일반 손님들은 너무 진해요, 너무 독해요, 너무 써요, 뭐 이런, 너무 셔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레시피로 갔을 때 라떼류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이 정도가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커피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에스프레소에 대한 역사하고 에스프레소 레시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봤고요. 내용이 흥미가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